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핀펫의 위력, 역설적으로 삼성이 초래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파운드리 공정 활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그 아이폰 16이 나왔는데요. 이 아이폰 16에 탑재되는 AP가 바로 A18 프로인데 제작 노드가 TSMC의 그 3나노 2세대 노드인 N3E입니다. 이 N3E 노드는 TSMC가 3나노의 대중화를 깨할 노드로 만든 일종의 3나노 범용 노드입니다. 3나노 1세대 노드인 N3 노드 구현이 복잡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반면에 칩의 성능은 좋은데요. 이 3나노 2세대인 N3E 같은 경우는 그 N3보다 EUV 공정 자체가 6개 가량 적기 때문에 이용 가격이 저렴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애플 AP뿐만 아니라 퀄컴의 그 스냅드래곤 8 4세대 AP,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9400 등도 이 N3E를 활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거밍치 애널리스트가 내년 가을에 나올 그 아이폰 17의 그 AP가 제작될 노드와 관련한 업로드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꾼 최초의 TSMC 게이트 올 어라운드인 2나노 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거밍치는 다르게 봤습니다. 3나노 파생 노드인 N3P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폰 17의 AP인 그 A19 프로 칩이 TSMC의 3나노 3세대 노드격인 그 N3E 다음 노드죠. 3나노 3세대 노드격인 N3P로 제작될 것이란 의미입니다. 물론 오피셜은 아니지만 의미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 아시다시피 TSMC 3나노 노드는 매우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노드 수만 5가지에 이르죠. 첫 노드인 N3 외에도 현재 그 최고 인기를 끌고 있는 N3E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나올 애플 AP에 활용될 가능성이 이번에 제기된 N3P, 그 마지막으로 N3S와 N3X 등이 있습니다. 이 5개 노드는 이 공통된 플랫폼을 공유하는 3나노 노드이지만 공정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반도체 집접도가 높아져서 성능과 전력 효율이 개선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 얘기가 나온 N3P 노드의 경우도 3나노 노드, 기존 3나노 노드보다는 제조 방법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수율이 낮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노드 활용 가격도 인상 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그 TSMC가 뛰어난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인데요. 노드 재활용 능력이 출중합니다. 기존 노드에서 차별화 포인트를 잡아서 고객을 유인하는 전략이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TSMC는 5나노 같은 경우는 초기 버전인 5나노인 M5를 비롯해서 5나노 플러스, M4, M5P 공정, N6RF, M5A 공정 등 6개 공정이나 됩니다. 이 5나노는 6개 노드라는 것이죠. 이 특정 노드를 잘게 세분화해도 파운드리의 고객인 특정 노드를 잘게 세분화해서 팹리스들로 하여금 범용 프로세서를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전문형 맞춤 노드를 선택할 것인지 다양한 옵션을 이 고객한테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3나노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사실 TSMC 3나노 노드의 활용도가 내년인 2025년은 물론 내후년인 26년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다는 얘기는 TSMC 입장에서 마지막 핀펫 노드의 성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TSMC는 2나노부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적용합니다. 25년 내년부터 이 2나노 칩도 나오게 될 것인데요. 그런데 그 TSMC의 선담 노드를 가장 먼저 활용하는 고객이 애플인데, 애플이 내년도 가을에 나오는 자신의 AP를 TSMC의 N3P를 활용한다는 뜻은 2나노의 활용 시기가 더 밀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팹리스 입장에서는 공정이 크게 바뀜에 따라서 제작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2나노를 활용하기보다는 기존 핀펫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3나노를 쓰는 게 비용이나 공정 안정성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그 삼성의 굴욕이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먼저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꾼 공정을 적용한 게 바로 삼성 파운드리입니다. 그런데 성과가 미진한 것이죠. 3나노 초기 버전인 SF3, 과거에는 3GA2로 불린 공정입니다. 이 GA2 공정에서 바로 암호화폐 채굴용 칩을 만들었는데요. 이거 외에는 특별히 3나노 칩이 없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올 하반기에 3나노 2세대 버전인 SF3 GAP 공정을 야심차게 런칭했던 게 삼성입니다. TSMC의 2세대 버전인
N3E 지금 대중화 노드로서 활용도가 큰 N3E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SF3 3나노 2세대 버전인데요. 이 스타트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3나노 2세대 노드를 처음으로 적용한 칩이 바로 엑시노스 W1000입니다. 하지만 이 칩은 갤럭시 워치 7에 탑재되는 칩입니다. 고성능 칩은 아니라는 뜻이죠. 결국 엑시노스 2500 내부 고객인 삼성 AP의 양산 여부가 중요한데요. 이 엑시노스 2500 같은 경우는 올 연말 양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갤럭시 S25 탑재가 불발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TSMC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는 것이죠. 팹리스 입장에서는 삼성 3나노가 괜찮았다면 TSMC 3나노 활용 가격의 50에서 60% 수준에서 최초의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피펫 공정도 아니고 더 진화됐다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는데 삼성이 그걸 못하는 바람에 죄다 TSMC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는 엑시노스 2500 소식은 쑥 들어가 버렸는데요. 이 반전의 가능성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반면 삼성의 그 미드레인지 AP인 그 엑시노스 1580의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는 외신에서 지금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능 평가가 괜찮다는 내용이 주류인데요. 이런 내용을 보면 개인적으로 씁쓸합니다. 축구에 비유하자면 1부 리그에서 탈락한 팀이 2부 리그 상위권에 진입했다고 호들갑을 떠는 그림이 그려지게 그렇습니다. 엑시노스 1580 같은 경우는 삼성 4나노로 제작되는 칩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4나노가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꾸기 직전 노드, 그러니까 마지막 핀팻 노드인데요. 이 TSMC로 치면 3나노와 같은 노드가 바로 삼성 4나노 노드입니다. 삼성도 4나노 노드 초반에는 수율이 부진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퀄컴의 AP, 스냅드래곤 8 1세대 칩을 삼성 4나노에서 유치했지만 낮은 수율로 결국 2세대 칩부터는 1 플러스, 스냅드래곤 8 1세대 플러스 칩부터는 TSMC에 완전 뺏겼죠. 하지만 이제는 그나마 4나노에서 고객 유치가 좀 되는 상황입니다. 수율이 그만큼 안정화됐다는 뜻입니다. 리벨리온, 그로크, 텐스토렌트 칩 같은 스타트업 칩들이 다 4나노에서 유치한 칩들입니다. 이 마지막 핀팻 공정으로 상대적으로 안정한 노드라는 판단에 이런 기업들이 삼성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엑시노스만 놓고 보면 삼성이 완전히 1위로 전락한 느낌입니다. 자신의 AP 탑재를 외면할 만큼 칩의 성능이 부진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설계의 문제든 파운드리의 문제든 특단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TSMC 3나노 3세대 노드인 N3P 같은 경우는 과거 웨이 저자 TSMC CEO가 인텔의 1.8나노보다 낫다고 프로모션했던 노드입니다. N3P에서 만든 칩의 성능이 인텔 1.8나노보다 낫다는 것이죠. 그만큼 현재 파운드리 주도권은 칩 제작 기술 이니셔티브는 TSMC가 지락펴락하는 상황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수율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그 프리퍼드 네트워크스, 암바렐라 등의 칩을 2나노에서 수주했다고 강구하고 있지만 암바렐라는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TSMC의 3나노 수준보다 삼성의 2나노가 더 낫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 평가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 분발해야 하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 수율을 올려야 시장 평가도 조금씩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핀팻 공정의 화려한 불꽃이 사실은 삼성 파운드리의 부진이 초래한 결과라는 취지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